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반적으로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휴일을 앞두고 있지만 목요일 시장 또 대비를 해봐야겠죠. 맞아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도 지금 7%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토니몰이 2,000불 같은 종목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목요일 시장에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신라젠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미국 리제레논사와 기술 이전을 협상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마자 바로 시간의 상한가 터치한 모습이고요. 목요일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인 민테크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세아제리 신성홀딩스 그리고 오늘 강했던 SK D&D가 시간외에서는 하락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아진산업이 7% 넘게 밀리고 있고요. 화장품주인 본느도 4%대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시간 외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박수범 이사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첫 번째로 HD 현대마린솔루션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에서 변동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총이 8조 원이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에 비해서 좀 과대평가가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오던데 HD 현대마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사님? 그래서 지금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뭐 반등을 좀 주고 있는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 200이 1년에 2번 정도 이제 편출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바로 6월 달이에요. 6월 달, 12월 달인데 이제 6월 달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6월 달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멀티플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조선에 있어서 뭐 부품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AS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거의 뭐 현대차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모비스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현대모비스와 비슷하게 그런 이제 AS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 부분에 서는 좀 의심할 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조선 쪽에 최근 쪽 1분기 같은 경우에 139억 달러라는 엄청난 또 실적을 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수주 물량의 44.7% 정도 수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런 뭐 내용들을 좀 보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최근에 또 현대 뭐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HD 뭐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금 양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6월 달에 다시 한번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선 반영되어서 상승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수급 상황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기업 중에 신라젠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아픔도 줬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회사가 좀 완전히 탈바꿈 될 수 있는 건지 좀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번에 리제네론이랑 좀 협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뭐 신라젠이 기존에 좀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팩사백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외적으로 지금 신규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좀 주가를 급등을 시킬 만한 모멘텀이 최근 들어서 다소 좀 부진했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투신 부분들이 좀 자극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인데 일단 오늘 뭐 시간에서 일단 지금 급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은 좀 리제네론과의 좀 협력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이번 좀 기술 이전 부분들이
신라젠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리젠과 협력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팩스백 쪽에 대한 뭐 상용화, 개발 상용화 부분들이라든지 뭐 개발에 대한 속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더 탄력적으로 늘어나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기술 이전 협상 부분들이 신라젠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주가의 방향성을 좀 잡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대형 저는 모멘텀이라고 좀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기술 이전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 이후에 일단은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슈가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이 될 가능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슈가 일단 리제네론과 협력 부분들로 이슈가 끝마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한 차례 펌핑은 나와줄 수는 있겠죠. 한 차례 좀 위로 급등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다시 윗꼬리를 남기면서 어느 정도 좀 매집을 좀 형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기보유자분들의 좀 대응 영역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라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오늘 좀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내일 좀 장 초반에 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포지션보다는 일단은 저는 시가 라인을 만약 좀 이탈을 안 할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은 가능하되 만약 좀 시가 라인까지 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보유자분들은 저는 바닥은 좀 잡혔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닥 부근 때까지 좀 근접하게 이격이 좁혀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 부근에서는 일단 좀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는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 시간외에서 DNC 미디어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짚어볼게요. 이 나 혼자만 레벨업 덕분에 주가가 한번 상한가에 진입하고 나서 조정을 지금 며칠째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시간외에서는 지금 상승 중이긴 한데 2분기 실적에도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거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지금 조정 받을 때 조금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뭐 웹툰 쪽으로는 좀 괜찮은 흐름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게임주들도 좀 반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뭐 네오 위즈도 마찬가지고,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파동이 지금 현재 지금 웹툰까지도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 종목들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주가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DNC 미디어가 지금 현재 3일 연속 오늘도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에 거의 뭐 35,000원 부근까지 좀 올라갔다가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죠. 35,000원 부근에서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3일 동안 지금 음봉을 그리면서 좀 내려왔는데 뭐 크게 걱정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혹시나 뭐 DNC 미디어를 가지고 계신 뭐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좀 홀딩 하십시오. 홀딩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종가로 25,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 받으면 저는 추가 매수 하셔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손절가 25,000원 좀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제대로 좀 만들어지면서 수급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된다면 일단 저는 4만 원까지도 좀 보면서 대응해도 좋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IP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제 재평가라든가 나 혼자만의 레벨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뭐 그에 대한 이제 수익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넷마블도 최근 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지금은 아무튼 손절가는 2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DNC 미디어가 실적과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4% 넘게 상승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뭐 한국 화장품 이런 기업들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본느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사채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외에서 4%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느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었고 뭐 화장품주 강세를 견인했었는데 목요일 시장에서 화장품주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본느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투자 관점을 명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인디 브랜드 쪽에서는 좀 탁월하게 좀 실적이 좀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좀 베타성,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하거든요. 일단 이제 미증시를 좀 엿두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미증시에서 인디 브랜드 쪽에 대한 인지도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주가가 상승폭, 이 퍼포먼스가 좀 나와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본느 같은 경우가 인디 브랜드 업종 내에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낮은 만큼 그만큼 어느 정도 유동성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적은 수급으로도 좀 강하게 시세를 좀 치고 올릴 수가 있는 부분들 영향까지도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좀 단기 과열 딱지가 지금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단기 과열 딱지가 지금 붙어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좀 과열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그만큼 투자자들의 좀 투심 부분들도 충분히 자극을 시킬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본늘을 바라보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과열 구간에 대한 딱지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 일단 그때부터 저는 좀 매수 관점을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좀 기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단기 과열이 붙었다고 해서 주가가 뭐 다시 또 빠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차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은 남아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화장품 쪽에 대한 전반적인 순환매가 계속 좀 돌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개별 기업들마다 지금 실적 성장에 대한 재료라든지 그리고 또 모멘트 부분들이 전부 다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보통 이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골고루 다 돌아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본느 같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와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대금들의 이탈 흔적들이 아직까지 딱히 잡히고 있는 모습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성장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보유자분들은 그대로 좀 홀딩을 이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반대로 내가 좀 본늘을 보고 있는데 뭐 매수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갭이 좀 살짝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좀 갭이 떠 있으면서 과열 구간에 들어간 상태이다 보니까 이 갭을 한번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3,500원대까지는 좀 눌림이 나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500원 좀 근접하게 오게 되면은 이때부터 저는 좀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화장품주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도 짚어봤고요.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빠르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오리온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92,700원이요. 그리고 아. 10%요. 네. 그래도 조정받고 나서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예, 저희가 이제 예전에 작년에 이런 주를 우연히 이제 사게 됐는데 갑자기 10개월 만에 엄청 오른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게 그나마 조금 보이는 게 오리온으로 보여져가지고 이제 바이오도 이제 조금 합병이 되고 했는데 어떤 전망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뭐 바이오 회사를 인수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 주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두 분과 함께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리온 의견이 조금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부정 의견 들어볼게요. 이사님, 뭐 네. 삼양식품, 뭐 농심 이런 거 보면은 참 오리온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답답하시겠죠.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까요?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제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오리온이 리가켄 바이오를 좀 인수하면서, 아무래도 EPS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제약이 아니라 제과 쪽이지 않습니까? 뭐 제과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패시브적인 펀드 자금들이 어느 정도 리가캠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금을 좀 줄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제과 쪽이 아니라 오히려 좀 제약 바이오 쪽에 있는 펀드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펀드 자금들이 뭐 기관이 되었던 외국인이 되었던 지금 현재는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크게 급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인수한다는 얘기 때문에 리가캠 인수한다는 얘기 때문에 급락을 보여주고 지금 현재도 좀 지지부진한 박스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펀드 자금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그에 대한 비중 축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펀드 자금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시점은 다 와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뭐 거의 한 뭐 4, 5개월 정도 움직임을 지금 현재 바닥에서 이제 행보를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 좀 강하게 좀 반등도 나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삼양식품도 움직이고 빙그레도 움직이고 뭐 오뚜기도 움직이고 웬만한 지금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 흐름이 좀 좋은데 지금 오리온이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전화 신청하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뭐 최근에 좀 들어가셨고 반등을 노리고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 펀드 자금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좀 자유롭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시점을 제가 뭐 명확하게 뭐 6월 달부터입니다, 5월 말부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신규로 혹시나 뭐 TV로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오리온 관심은 있는데 좀 들어가기가 조금 뭐 관심이 있었는데 좀 들어가기가 좀 그랬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제대로 형성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5%에서 10% 정도 이상의 강한 상승 전환의 퍼포먼스가 보여준다면 그때는 따라가셔도 상관없어요. 따라가서 상관없지만 지금은 예측하기보다는 조금 견디셔야 되고 지금 시청자분도 지금 현재 매도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지고 계십시오. 뭐 비중도 높은 것도 아니니까 일단 가지고 계시고 자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흐름들은 거의 다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달 정도에는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라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거고, 아무래도 리가캠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좀 EPS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런 부분도 또 주가에 선 반영돼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는 홀딩 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뭐 의견은 부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굳이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도움 되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약간 미래 가치 투자로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네. 바이오 그거랑 이제 합병이 됐으니까, 그래서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혁신을 이제 조금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근데 네네. 상승에 얼마까지도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전문가 분이 또 얘기가 그렇게 해주시니까는 좀 안심이 되는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리온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슬꼭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리온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방금 전에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전기차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또 철광과 알루미늄, 뭐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도 25%로 상향 조정했고요. 반도체 또 태양전지 관세는 50%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에 또 국내 종목들이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좀 체크를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보 전해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신데카 바이오 네. 11,650원에 30%입니다. 좀 몇 달 전에 매수하신 걸까요? 1,650원에 30%입니다. 몇 달 전에 네, 시청자님. 네네네. 네, 저희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좀 TV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네. 시청자님? 네, 매수하자마자 밀려서 좀 걱정이신 것 같은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테카바이오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두 분 팻말 들어주시죠. 의견이 완전 나뉘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AI 쪽으로 좀 사업이 특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정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AI 쪽 사업에 특화가 되어 있다 해도 지금 갈 수 있는 종목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 종목들 중에서 뭐 지금 증시에 좀 수급이 좀 원활하게 들어와 준다면 하면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일정한 수급으로 계속해서 지금 타겟팅 수급들이 계속 많이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AI 측에서도 결국엔 갈 수 있는 종목들만 계속 가고 있는 현상들이 부지부지한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빠졌을 때 그 이후에 좀 AI 쪽 관련한
세트에 좀 못 간 종목들이 또 달려줄 수 있는 상황들도 있는데 일단 지금 신테카 바이오보다 오히려 더 위쪽에서 달려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뭐 주가가 크게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 바톤인 신테카 바이오 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클까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관점은 딱히 안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기술적 관점만 놓고 봐도 이미 뭐 1년선까지 전부 다 밀린 상황이고요. 차트가 전부 지금은 우하향 기조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할 경우 지금 신테카 바이오가 이 채널 기조를 뚫어줘야 할 만한 모멘텀이라든지 재료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 재료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뭐 굳이 급한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저는 오히려 재료나 뭐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부분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채널을 깨는 그 부분대에서 저는 좀 매수 관점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좀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소 지금 AI 기업들 대비해서도 수급적인 면이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면이 약하게 되면은 결국 시장에서 그만큼 좀 소외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또 단주 거래로 계속해서 가격이 좀 밀리는 현상들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급하게 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내가 신테카 바이오 쪽에 비중이 한 30% 정도 들어가 있고 매수가가 11,600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미 손절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넘어섰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 좀 최저가 라인 한 9,150원 여기를 일단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 바닥을 좀 지켜주는 부분을 보시고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확실하게 바닥을 잡는 것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비중 들어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이미 비중이 5%라든지 10%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 바닥에서 좀 한 번 더 매수 관점을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30%가 좀 육박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를 좀 급하게 진행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테카 바이오가 정확하게 바닥을 잡고 나서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와주는 그 시점이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시점까지는 일단은 좀 호흡적인 부분들 좀 길게 보시고 좀 기다려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테카 바이오 전략 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LG화학에 네. 75만 원에 15%. 아이고, 75만 원이요. 뭐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오래전에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네. 아이고, 그래도 최근에 조금 바닥을 찍은 모습은 보이긴 하는데 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일단 제가 마이너스가 많이 든 상태인데 네. 이걸 투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조금씩은 오르고는 있는데 네. 이게 거의 한 3년 정도 기다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LG 엔솔 상장 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네요. 그럼 두 네.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긍정 의견 들어봐야겠죠. 네. 이사님 LG화 긍정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 네. 추매 시점일까요? 지금 상황이라면 뭐 매수하셔도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 좀 움직임들 좀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 관련 이제 케미칼 회사들의 주가가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중국 시장이 경제 성장률이 4%대라고 생각했는데 5%대로 또 발표를 했었고 또 지금 이제 대략 뭐 1조 원 정도의 또 채권을 또 발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 쪽에서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런 석유화학 쪽에도 뭐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NCC 여수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각을 추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 추진했는데 실패했었죠. 예. 실패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석유화학 쪽 분야가 좀 성장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 쪽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줄어들었고 실적도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중국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었고 제조업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러시아로부터 또 원유를 또 제공을 좀 받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는 원유 가격보다 상당히 좀 싸게 거래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도 이제 자급자족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중국보다는 우리가 좀 생산 단가가 너무나 높다 보니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부분들이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된 또 사업부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LG화학이 보면 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게 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의 어떤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반등을 강하게 줄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6월 말 정도부터는 좀 움직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2분기 실적에 강한 어닝 쇼크가 더 크게 발생할 것을 좀 보고 있어요. 그나마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어닝 쇼크가 강했지 못했던 이유가 미국의 IRA법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좀 수혜를 좀 받았다라는 부분도 있죠. 지원금을 좀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을 좀 보고 있고 그 2분기 실적이 오히려 시장의 터닝포인트를, 주가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중국 시장도 좀 좋아지는 분위기고, 물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전기차도 또 제재하고 여러 가지 좀 철강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워낙 중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내수 시장이 돌아가는 움직임들이 좋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많은 수출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좀 선방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차트를 보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디가 저점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금 4월 달부터 해서 이번 달까지 움직임들 보게 되면 횡보 구간을 좀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좀 뭔가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양봉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 했네요. 하지만 거래량은 생각보다는 크지가 않아서 기대감은 조금 낮긴 합니다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바닥 다짐이 좀 만들어질 것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위쪽으로는 45만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좀 나와줄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5만 원까지는 일단 좀 룸을 열어두고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손절가를 좀 제시는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2차 전지 쪽 내용이라든가 지금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 움직임 자체가 하루 1위 1비 할 정도로 미국 쪽에서 갑자기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도 하고 경기 QT와 QE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가서 어디까지를 봐야 될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45만 원까지면은 충분히 좀 반등 구간 그렇게 해봐야 한 10% 정도 좀 넘는 반등 구간 만들어질 것을 보고 있고 손절 가격은 저는 38만 원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8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세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꼼꼼하게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좀 답답하셨을 텐데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887님이신데 테스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매수가가 26,000원에 비중은 10%.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추세가 꺾인 건지 어떻게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테스는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청자분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만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제 고가를 찍고 나서 외봉으로 일단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다소 지금 외봉으로 빠지는데도 일단 대금의 이탈 규모가 크지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부 차익을 보는 매물들은 당연히 나왔겠죠. 앞전에 지금 저가부터 고가까지 굉장히 좀 많이 가파르게 올랐던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물은 나왔겠지만 아직 좀 전량 매물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부 지금 고점 부근에서 물량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까지 급락을 나타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투매 물량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일부 손절 물량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을 지금 바닥에서 또 한번 받아내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테슬 같은 경우가 지금 HBM 쪽에 대한 관련으로 지금 관련주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도 맞고 또 삼성전자 쪽에 대한 좀 수혜주로도 일단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공급 계약을 맺을 만큼 일단 뭐 테슬의 좀 기술력 부분들은 충분하게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OLED 쪽에 대한 주력 장비 제품군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다변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OLED 산업까지도 충분하게 올라와 준다 하게 되면은 테슬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터닝 포인트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지금 앞전에 갭을 띄우고 나서 출발했던 그 가격, 이격대까지 지금 거의 다 눌림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21,600원대 여기를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오히려 여기서 좀 매수 한번 더 들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맞춰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1869번님께서 코오롱 EMP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3,996원인데요. 19,000원대부터 물을 타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시청자님 보니까 한 2021년경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가지고 계셨습니다. 박수환 이사님께 120초 드릴게요. 시청자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일단 지금 이제 코오롱 EMP를 현재 들어가지고 좀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가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7,195 오늘 뭐 약 1% 정도의 반등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움직임이죠. 코오롱 EMP 같은 경우도 지금 소외된 움직임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나마 지금 ROE가 지금 12% 정도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 실적이 그렇게 뭐 지금 나쁘지 않고 퍼도 지금 현재 8배를 보여주고 있고 PBR도 지금 현재 1배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밸류어 프로그램에 속할 수 있는 또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동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화학 제품, 플라스틱 관련된 화학 제품도 만들고 있지만 의료용 소재도 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매출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 눈높이에 맞는 매출 실적이 좀 나아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좀 달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코오롱 EMP에 대해서는 일단 좀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비중을 좀 줄이고 지금 이제 비중을 보니까 25.7%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비중을 한 10% 이하로 좀 줄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코오롱 EMP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좀 보수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아직까지 명확한 포지션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디가 정확하게 저점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로 또 수익을 좀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코오롱 EMP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HLB, 네. 매수가가 11만 원, 비중이 27%예요. 네, 시청자님 조금 뒤늦게 들어가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HLB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는데 두 분과 함께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암 치료제 허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일 것 같기도 네네. 한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건 저는 뭐 지금 5월 달에 미국 쪽에 허가를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이제 라고세라니 쪽에 캄네리 주맙 쪽 부분들의 이슈가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슈가 일단은 대부분 전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슈화가 딱 뜨고 나서 허가 부분들이 뭐 승인이 되는 이슈가 나와도 앞전처럼 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다소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주가가 HLB가 바닥에서부터 고가 라인이 한 12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가
기조가 결국에는 리보세라믹에 대한 미국 FDA 이 모멘텀 하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치고 올라갔다가 일부 지금 고가권에서 박스를 치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한 86,000원대 라인을 이탈을 만약에 HLB가 안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여기 위 고가 라인에 박스를 쳤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86,000원대를 만약에 깨고 HLB가 내려가 준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바닥에 한번 잡히는 모습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11만 원대면은 앞쪽에 딱 언덕에서 저항 맞고 빠지는 구간에서 저는 좀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이 저항을 맞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지금 저는 1차 저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항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보통 저항 부분에서 지금은 매수를 진행을 하고 27%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박스 하단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박스 하단 근처에 이격이 좁혀져 올 때 한 85,000원, 6,000원대 이 라인대가 좀 유지가 되면은 저는 한번 반비중 들어가가지고 두 번의 좀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요. 평단을 일단은 저항 부근대에서 낮춰야 됩니다. 저항 부근대에서 일단 좀 낮추면서 박스 중단까지 매수가가 좀 평단이 조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박스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또 박스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명확하게 받아준다고 할 경우에는 앞전 신고가 라인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나쁘지는 않다고는 보고 있어요. 다만 근데 이 시나리오 자체가 86,000원이 깨지면 전부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6,000원대를 충분하게 HLB가 지지해주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이 조금 나올 때 매수가를 낮춘 전략 어떻겠냐라고 의견 드렸는데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좀 고민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네. 근데 그 16일 날 발표가 된다는데 그때 그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걸 정확하게 시원하게 좀 답을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오전에 꼭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답답하시겠지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앞서서 나온 속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산 배터리나 뭐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 조정했잖아요. 사실 뭐 지난주부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뭐 이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긴 한데 어제처럼 뭐 리비안, 루시드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할 수 있을지 목요일 다가오면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관세 부분들의 이슈는 단발성 이슈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일단 지금 시장에는 좀 메가 트렌드가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제 관세 부분들을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관세를 계속 대폭 인상한다는 부분들은 미중 분쟁을 계속 좀 격화한다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제 미중 분쟁에 따른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단기간에 좀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는 보는데 일단 이제 리비안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들이 들어와 준다 하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 2차 전지 쪽에 한 번은 펌핑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축, 그러니까 이제 상승으로 좀 돌릴 수 있을 만한 축이 변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축이 변경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 상승 기조가 저는 좀 단발성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관세 이 이슈는 그 앞전에도 이미 좀 나왔던 이슈거든요. 근데 다만 이번에 좀 대폭으로 인상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미 이슈화는 좀 됐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이슈화가 됐을 당시 미중 분쟁 관련주들의 좀 수급이 단발성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시세가 팔로업이 되지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좀 단발성으로 시세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또 일부 쉬어가는 모습들도 연출이 됐거든요. 근데 다만 이번에 좀 포인트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대폭 인상했다라는 거. 일단 이제 대폭 인상했다라는 부분들이 투자자들한테 어떤 식의 좀 투심의 영향을 자극을 해줄지 여부가 저는 내일 시장에서 일단은 오픈이 돼봐야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슈가 뭐 결국엔 계속 연기가 될 수 있는 이슈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여기서 계속 연기가 되려면은 또다시 더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화가 팔로업이 되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단발성 이슈로 보셔야 되고 결국 이제 미중 분쟁에 대한 수혜, 즉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 보는데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축 자체가 바뀌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소 뭐 2차 전지를 바닥을 잡고 다시 뭐 상승 기조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이 뭐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일단 2차 전지는 업황 자체에 대한 확실한 턴어라운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저는 늦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뭐 2차 전지 섹터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으니까요. 목요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문자와 유튜브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의 포트폴리오 상담은 템베거 발굴의 대가 이효근 매니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시초가 공략주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